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일 LG화학 오늘은 약부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일 3표 시멘트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에 시멘트주들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8일 시젠도 강부합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7일 현대차 역시나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일 한국바마도 강부합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하츠, 4위는 금호석유, 3위는 만도, 2위는 고려시멘트, 1위 한국항공우주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하츠입니다. 하츠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이 시각에는 16%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150원 지나가고 있는데, 자, 하츠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정말? 네, 하츠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츠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락장에서도 행복한 하루네요. 35%만 딱 수익 내고 나갑니다. 다들 성투 12,000원짜리에서 매수 대기 중 오늘 내려올 거 다 안다. 얼른 와라. 1년 만에 상한가 맛 좀 보여주는 거야. 무조건 버티자. 하츠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12,000원짜리에서 매수 대기 중 오늘 내려올 거 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뭐 2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12,000원까지 정말 다 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더 내려갈까요? 네, 제가 고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윗꼬리가 달렸어도 지금 16% 정도 급등이고 고점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지는 않았으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11,500원 이하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조정이 와야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환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그 공기 순환 관련된 설비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그 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이제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꾸며서 이제 기분을 좀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테마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맞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고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11,500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보자면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5년 고점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5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지금 이 시각에 1.62% 상승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25만 1,000원 지나가고 있고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타이어 테마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금호석유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26만 원 이상으로 가보자. 그래야 살맛 좀 날 것 같다. 연기금만 가만히 있으면 더 갈 듯한데 그만 좀 털자. 너무 많이 털었다. 고점에서 점점 내려오는 중 선강후약 금호석유 이제 17만 원 기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연기금만 가만히 있으면 더 갈 것 같은데 계속 턴다라고 하셨는데 연기금이 지금 보니까 3거래 연속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좀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연기금은 이제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어져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는 게 중요하니까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단기 급등하면 매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린 것은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있고요. 기술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쉬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 스탑 의견입니다. 뭐 업황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고 또 중국 경기에 민감하고 또 요즘에 보시면 어쨌든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또 유가가 진짜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유주, 화학주 이런 업종에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감, 수급 유입 기대감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 1월 달에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빠르게 치고 가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27만 원대에서는 매물이 네, 두텁다고 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지만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또 받쳐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 등락이 심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좀 그 기술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결식을 보면요. 17만 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17만 원까지도 내려갈까요, 전문가님? 네, 17만 원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17만 원까지 가려면 코스피가 최소한 한 2,700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조정이 온다라고 보기는 네. 어려우니까 뭐 17만 원에서 매수를 기다릴 바에는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7만 원까지 내려오기 좀 힘들 것 같고 목표가를 금호석유 잡아본다면 어디까지, 전문가님?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시점부터 좀 비중을 줄이시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를 잡아도 짧게 한 27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27만 원 금호석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만도입니다. 만도가 자율주행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인 MHE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5% 정도 떨어지면서 75,50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만도는 오늘만 잠깐 쉬었다가 고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또 고민을 좀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77,000원에서 1,150주 매수했는데 오늘 76,000원대라니 내가 바로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만도는 단타하기 딱 좋음. 대충 65,000원은 7만 원에서 매수해서 팔자 나오면 매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군요. 이 가격에 못 사면 머지않아 후회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만도는 단타하기가 딱 좋대요. 65,000원, 7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팔자 나오면 매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팔자를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략이 통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도 통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볼 때 박스권을 그려보면 6만 원 후반대에선 반등했고 8만 원대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요. 약간 좁은 박스권인데 네. 아직은 이 박스권이 그렇게까지 길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도 역시도 뭐 나빠서 스탑 의견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자동차 판매 호조 보이고 1월 수출에서 자동차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완성차에 대한 뭐 부품 공급, 특히 이제 ADAS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성장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핵심 부품주가 지금 말씀드리는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성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금호석유랑 비슷한 관점이에요.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있고 대형주를 분석할 때는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쨌든 3,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진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급등한 대형주는 일단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역시나 한 번쯤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다음 게시글을 보면 이제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가격에 못 사면 후회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가가 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7만 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인 이 8만 원대가 꽤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7만 원 초반까지도 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이제 실제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올 때를 노리셔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매수는 굳이 급하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7만 원 한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건 괜찮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위는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 오늘 시멘트주들이 강하죠. 주택 공급 대책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 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려시멘트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고려시멘트도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부 정책주 중 거래량 1등이다. 3연상은 가야지. 이제 곧 5천 원 위에서 계속 놀아날 듯. 전국 주택 공급 83만 호면 장난 아닌 거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도 분명 상승. 얼른 타라. 오늘 4,300원에 들어왔습니다. 저 가능성 있는 자리인가요? 손절해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정부 정책주 중 거래량이 1등이래요. 아마 다 하나씩 보셨겠죠? 거래량이 1등이기 때문에 3연상은 기본이다라고 희망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호재가 있는 거는 맞죠. 국내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을 몇십만 호를 건축하겠다. 뭐 수도권에만 상당한 물량이 이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뭐 무조건 진행된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니까 수혜주인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스탑 의견으로 드린 것은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있을 때 언제든 급등했다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을 했다가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시멘트를 오늘 매수하신 분 중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먹고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거래를 보시면은 그 급등이 24%까지 나왔다가 네. 거의 다 줄였어요. 맞아요. 플러스 8%죠. 이게 이제 단기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나오는 흔적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고점이 4,000원 후반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던 고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은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 보인다. 보통은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목표가를 한번 짧게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목표가를 잡아도 한 3,900원 그 정도까지만 한번 보겠고요. 뭐 현재가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매도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3,9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대망의 1위 만나볼게요. 이 종목 요즘 너무 자주 등장하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 뭐 우주 산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 종목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8% 강세를 보이면서 37,600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한국항공우주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9,900원의 심리적 방어 구간인가 보네. 이거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까? 아이고, 외국인이랑 기관 다 팔았었네. 오후에 폭락이다. 얼른 튀자. 작년에 24,000원에 올인했다. 손절한 애증의 종목. 마음이 씁쓸하네요.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39,900원이 심리적 저항 구간인가 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좀 전망하세요? 너무 잘 가서. 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아요.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매물대가 딱 걸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도 자연스럽게 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 성장주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해요. 이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순환매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주가를 길게 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바닥권에서 돌려내고 있는 차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눌림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으실 수 있는 종목인데 중장기적인 관점,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
보유하고 계실 분이시라면 한 5만 원 선도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주항공 테마주를 하나 이제 포트에 편입해 가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닌가라는 말을 딱 맞는 게 이 우주산업 관련주들의 요즘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님은 목표가를 5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넣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4차 산업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보안주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 다시 한번 라운시큐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안주는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4차 산업은 연결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우리와 기계와 로봇과 가전과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이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연결고리의 보안이 침투가 됐을 때의 피해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당연히 강력한 보안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안주들이 최근에 강한 모습,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라운시큐어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든지 생체 인증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체 인증이면 지문 인식이 거의 대세인데 앞으로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라운시큐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종목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거의 다 저점이에요. 웬만해서는 지금 3,000원 초반대를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800원 일단 전 고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는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좀 넉넉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주는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라운시큐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